도망간 아빠 1억 거절. 복수는 때로는 20년을 기다립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차갑게 식혀서, 그리고 한 방에. 저는 올해 32이며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빠, 엄마, 저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엄마가 위암 3기로 쓰러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면 2년에서 3년. 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가 감소하며 매일 토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빠는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우리 꼭 이겨내자. 여보 힘내. 당신 고마워.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아빠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빠 왜 안 와? 바빠서 그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아빠 요즘 바쁘시나 봐. 응.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눈물을 참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병실에 왔습니다. 6학년 본방학 때였습니다. 아들아 나가 있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할게. 응. 복도에서 기다렸으나 30분쯤 지났을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며 아빠가 나오면서 아들아. 응? 미안하다. 뭐가?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야. 12살 아이가 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빠. 다른 사람 만났어. 다른 사람? 응. 미안해.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어. 그게 마지막으로 아빠는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잘 살아라 아들아. 미안하다. 말만 남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때문에. 아빠가 나쁜 거야. 하지만 엄마는 자책하셨습니다. 3개월 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 말씀. 아들아. 아빠 원망하지 마. 엄마.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용서해. 엄마. 그렇게 엄마는 가셨고 저는 12살의 고아가 됐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으며 할머니 집은 가난하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겨우 연금으로 삶을 이어갔으므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녔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신문 배달, 편의점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습니다. 아빠? 20년간 연락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졸업식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으며 몇 년 후 승진도 했습니다. 이직했습니다. 더 큰 회사로. 연봉이 올랐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30에 연봉 1억 2천. 성공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대단하네.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할머니, 엄마 생각나. 그래. 엄마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 행복했습니다. 아빠 없이도.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목소리가 익숙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빠야.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 목소리 기억나니? 무슨 일이세요? 야, 아빠라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20년 만에 본 아빠.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희끗했고 주름이 깊었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아, 잘 지냈니? 네, 많이 컸네. 어른 다 됐네.
용건 말씀하세요. 그게. 아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요? 응. 내 동생. 아, 이복 동생. 준호. 걔가 결혼을 해. 이복 동생. 상간녀가 낳은 아들. 그래서요?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억 정도. 1억이요? 응. 너 잘 산다며? 연봉도 높다며? 어떻게 아세요? 알아봤지. 내 회사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줘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네. 그래서 저한테 달라고요? 빌려달라는 거야. 나중에 갚을게. 아들아, 제발. 동생인데? 내 동생이잖아. 전 동생 없습니다. 야. 그리고 1억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연봉이 있어도 안 드립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들아.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 후로 아빠한테서 매일 아들아 제발 좀 도와줘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 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야. 1억이 어디 있니? 5천만 원만이라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회사에 알릴 거야. 내가 불효 자식이라고. 내가 성공한 게 다 누구 덕인데. 아빠가 없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어. 웃겼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왜 여기 오셨어요? 너 나 피하잖아.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세요. 아들아, 제발.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내 연봉이 1억 넘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내 자식이 날 무시하는데. 저 당신 자식 아닙니다. 뭐? 20년 전에 버리셨잖아요. 그때 관계 끝났어요. 이 새끼가. 아빠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돈 줘. 당장. 손 안 떼시면 경찰 부릅니다. 뭐? 경찰? 내가 아빠한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아. 아빠가 손을 뗐습니다. 미친놈. 아빠한테 경찰을 불러?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접근금지 신청합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아빠는 욕을 하며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날까? 아니야.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빠 이름 나왔습니다. SNS 계정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아빠 상간녀 그리고 이복 동생 준호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 결혼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결혼 공지였습니다. 장소 강남 웨딩홀. 시간 오후 2시. 하객 200명 예정.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좋아. 그날이다. 복수의 날을 정했습니다. 4월 15일. 이복 동생 결혼식 날.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빠와 상간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어떤 정보요? 현재 생활, 재정 상태 모든 것. 20년 전 불륜 당시 정황. 알겠습니다. 2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대상자 아빠는 20년 전 아내 암투병 중 직장 동료와 불륜. 당시 아내에게 이혼 요구, 양육비밀 위자료 미지급. 현재 재혼 상태 슬아일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빚 5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 부족으로 친척들에게 돈 빌림. 완벽했습니다.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특별 제작으로. 문구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축 결혼 아버지가 20년 전 버린 가족이 아들 올림. 이거 정말 보내시겠어요? 네. 결혼식 당일 아침 배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홀. 4월 15일 오후 2시요.
네,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예약이요? 아, 다른 홀 쓰실 거예요? 네. 이유를 물으면 지인 결혼식 보러 갔다가 쉴 곳이 필요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모든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준비, 편지를 썼습니다. 상간녀 앞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빼앗아간 가정의 아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당신과 도망친 남자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성공했습니다. 당신 아들보다 더. 당신 아들 결혼식 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최민준 익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에 도착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월 15일. 결혼식 당일. 오후 1시.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봤습니다.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제가 보낸 화환. 축 결혼 아버지가 20년 전 버린 가족이 아들 올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버린 가족? 누가 보낸 거래? 상간녀가 나왔습니다. 화환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치워. 네? 하지만 치우라고.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못 알아보게.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입구 화환 봤어? 응. 무슨 내막이 있나 봐. 신랑 아버지 전처 자식이래. 헐. 진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제 이복 동생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도 들어왔습니다. 식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친구 축사 시간입니다. 신랑 친구가 나왔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끝나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더 축사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요. 아, 누구신지? 신랑 가족입니다. 웅성거렸습니다. 가족? 누구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아? 상간녀도 저를 봤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신랑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아들? 신랑 아버지 재혼이었어? 입구 화환 그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는 위암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저기 계신 분입니다. 상간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3개월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였습니다. 20년간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위로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를 봤습니다. 동생 결혼 자금 1억을 달라고. 아들아 그만해.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야, 그만하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결혼 선물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20년 전 이혼 서류 사본입니다.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기록.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친척들에게 빌린 돈 명세. 총 5천만 원. 전부 도박 빚입니다.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간 도박을 했습니다. 그 빚을 이번 결혼식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제게 1억을 받아서. 신부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빠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못하겠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신부 가족이 나갔습니다. 이런 사기꾼 가족이랑 사돈 못합니다. 신부도 울면서 나갔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못하겠어. 지혜야. 준호가 쫓아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런 집안이었어? 무섭다 무서워. 남은 건 아빠 상간녀 준호 그리고 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달려들었습니다. 막았습니다. 20년의 대가입니다. 뭐? 엄마 버린 대가. 저 버린 대가. 미친놈. 내 동생 인생 망쳤어. 동생? 전 외동입니다. 이 새끼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습니다. 폭행하시면 고소합니다. 고소? 내가 날? 네. 20년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요. 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전부 녹화됐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폭행 시도 협박 전부요. 너 진짜? 상간녀가 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준호가 저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이죠. 나가. 당장 나가. 그럼요. 볼 일 끝났으니까요.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겨울 석양이 졌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20년간 맺혔던 한이 풀렸습니다.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복수했어. 완벽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그 후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줘. 차단했습니다. 준호의 결혼은 파토 났습니다. 신부 가족이 거절했습니다. 상간녀는 아빠를 원망한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집안이 난장판이 됐답니다. 저는 평화롭습니다. 교훈 하나. 버린 가족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2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교훈 둘. 과거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언젠가는. 교훈 셋.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감정적이면 실패합니다. 교훈 넷.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교훈 다섯.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한 시간이 만듭니다. 20년 전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상간녀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을 요구했고 저는 그 결혼식을 파토 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20년에 한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참지 마세요. 버린 가족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게 정의입니다.